약자를 검색할 때 일반인 카테고리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남성이 하늘 위의 알파보다 자신과 실질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존재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의 방증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일부 다처와 일부 일처가 혼합된 형태의 번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수컷은 암컷의 공급 부족이 자신에게 닥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며 번식 상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알파만을 원하는 암컷과 우리 수컷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요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성들이 실질 가능성에 투자한다면 차원이 달라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오타쿠 시장은 왜 커졌으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에 이들은 실질 번식 가능성을 포기하고 유사연애에 투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일본 아키하바라로 가봅시다.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한국의 라이트한 오타쿠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심연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된 것은 아니었죠. 이것도 한때는 과거의 용산 전자상가처럼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제작소 등 전자기업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로부터 시작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자 아키하바라 거리는 생기를 잃고 침체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도산해 나가기 시작하는 주위 가게들을 보면서 아직 처형당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타쿠 문화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문화였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타쿠 시장의 성장은 경제 쇠퇴와 함께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층의 구매력이 좋을 경우 가공의 여성 캐릭터 위주의 시장 재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건담, 아키라, 은영전, 무사 주베이 등으로 대표되는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은 최전성기 시절 미국 GDP의 75%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졌던 국가입니다. 일본은 역사상 미 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때문에 버블 당시 일본 노동자들의 소비력은 막강했으며 사방에 돈이 넘쳐 흘렀습니다. 노팬티 샤브샤브라는 충격적인 사업 방식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죠. 만약 애니메이션이 정말로 인간의 본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었다면 이때에도 해당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허나 모에로 대표되는 캐릭터성 위주의 현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은 이 당시에는 절대 주류가 아니었으며 타카하시 루미코 여사의 시끌별 녀석들이나 매종일각 정도가 일정 부분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히로인이 전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라는 부분에서 처녀성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현대 애니메이션 산업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일본의 오타쿠 문화는 경제 쇠퇴기에 들어서야 만개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 세대에 비해 소비력이 대단히 축소된 에코 베이비붐 세대의 어떠한 특정 욕구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 말이죠. 과거 버블 시절에는 주소비층의 구매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유사연애 시장은 주로 남성들의 일부 다처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달되었죠. 당시에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번식 파트너를 곁에 둔 채로 보다 낮은 자원을 투입해 추가적인 번식 기회를 얻는, 즉 풍속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주류였습니다. 오타쿠 모에 문화가 제공하는 간접적인 위로가 별로 필요가 없었다고 현실에서 얻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주소비층의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부 일처식 가정을 만들기 어려워졌고 여기서부터 오는 불만족을 오타쿠 모의 시장이 흡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캐릭터성 위주의 애니메이션은 플롯이나 연출로 승부하는 애니메이션보다 필요로 하는 자원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경제 쇠퇴기에 더욱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저성장에 들어서는 00년대 이후 일본의 서브컬처 문화는 이전의 사업 방식을 모조리 폐기한 채로 단기성 여성 캐릭터 사업으로 승부하는 식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러브 코미디 장르, 더 나아가 아예 유사연의 사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미연시 장르에 대한 히로인 설계를 보면 앞서 이야기해놓았던 안정적인 번식 파트너로서 수컷이 생물학적으로 원하는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외모, 주인공만 바라봄, 전혀성, 다수의 히로인 같은 것들이죠. 예쁜 외모는 유전적 우월성을, 주인공만 바라보는 성질은 현실적 경쟁 상황의 배제를, 처녀성은 부성불일치 가능성의 제거를, 다수의 히로인은 현실의 여성이 가지는 선택권을 뒤집은 것이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캐릭터들은 메인 히로인으로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딸기 100%의 사츠키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남성 독자들의 또 다른 일부 다처적 욕구, 성적 매력이 뛰어난 여성과 일시적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도 그들에게 많은 자원을 투입해 장기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지는 않는 성질이 반영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신의 혜택은 즐기면서도 결국 일부 일처식 파트너로 선택되는 히로인 경쟁에서는 애시당초부터 탈락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예컨대 스토리 플롯상 엄연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걸레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던 페이트의 히로인 사쿠라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만약 일부 일처적 욕구가 아니라 그냥 즐기고자 하는 일부 다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이었다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분개할 이유가 없었겠죠. 즉, 이 처녀 상실 플롯은 이미 경제 쇠퇴의 여파로 극심해진 현실의 경쟁 상황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한 번 더 현실을 상기시키는 니즈와는 전혀 동떨어진 속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당한 욕을 뒤지게 먹은 거라고. 비단 00년대 히로인들뿐만 아니라 스파이 패밀리의 요르, 장난을 잘 치는 타가기 양의 타가기,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카구야 등의 현대 메인 히로인들조차도 모두 저 애인이 아니라 부인으로서 적합한 특징들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오타쿠 모에 시장의 성장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경쟁 압력이 지나치게 강해졌고 여기서 하차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번식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타쿠 시장이 이를 모조리 흡수하여 성장한 것이죠. 본디 남성들은 번식을 위해 현실의 여성에게 투자했어야 하나 그러기에는 요구되는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일부 일처적 욕구를 저 유사연애로 상쇄시키면서 번식을 포기한 거라고. 우습게 들립니다만 이것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일본의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경제 쇠퇴기의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된 불쌍한 버려진 세대 말입니다. 어쩌면 스트리머와 VR 시장의 성장이 이 붕괴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